자, 유기화 학대제입니다. 자, 서론 보기 전에 노트 펴볼까요? 자, 노트를 펴보시면, 자, 유기화 학대제는 단순 유기죄, 존속 유기죄, 중유기죄, 영아 유기죄, 학대죄, 그리고 존속 학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기화 학대로 인해서 치사상의 결과 발생하게 되면 유기치사상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동 혹사죄가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죄는요,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그리고 미수처벌조항이 없다는 것,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퀴즈 갑니다. 자, 서론. 자, 유기죄의 보호법은 뭐다?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다. 고 되어 있고, 학대죄 보시고, 자, 모두 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추상적 위헌범이고요. 그리고 미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게 뭐지? 앞에서 우리 살인죄, 볼까요? 살인죄, 상해죄, 그리고 과실, 치사상해죄, 그쵸? 이건 뭐지? 전부 다 침해범이었어요. 침해범이었고, 그 다음 반면에 폭행죄가 있었죠? 폭행죄는 거동범, 형식범이었죠? 자, 밑에 유기죄 한번 가볼게요. 단순 유기죄 있습니다. 자, 나이가 많거나 어리다. 이제 우리 판결일지 읽을 텐데, 이 나이가 많다, 어리다는 것이 예전 형법에는 노유 그랬습니다. 노유, 한자로. 근데 이것을 한글로 순화시켜서 나이가 많다, 어리다 이렇게 했죠. 자,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자, 이런 사람을 뭐란다? 요부조자라 합니다. 요부조자, 판결일지 읽다 보면 나와요. 요부조자를 빨간색으로 법률 동그라미, 계약 동그라미. 자, 법률과 계약으로 국한하고 있다는 것을 봐두셔야 됩니다. 자, 색깔 칠해볼까요? 자, 요 두 가지로 국한합니다. 기타 사무관리 조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유기했을 때 유기해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추상적 위험을 발생시켜버리게 되면 기수가 됩니다. 자, 주체는요. 이런 사람만 돼. 법률과 계약으로 보호할 의무 있는 자만 주체가 되지 그 외의 자는 주체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 사람만 주체가 된다라고 해서 진정신분범이다 이렇게 말한다 했습니다. 자, 우리 형법 배우고 있죠? 그래서 민법상의 부양 의무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X 하시고. 발생 근거는 법률 계약이라 그랬고요. 자, 법률은 공법, 사법, 불문이다. 자, 행위자에게 신분상의 지위로 인해서 특별히 주어진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 부조 미칠 것이고 X. 자, 누구에게나 주어진 일반적 부조 의무는 여기에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총론 시간에 배웠던 부자개범 할 때도 배웠죠. 거의 같아요. 계약되어 있고 읽어보시고요. 자, 기타인데요. 자, 문제점 나와 있네요. 자, 법조문에서는 법률과 계약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사무관리나 관습 조리까지 확대 인정할 수가 있을 것인가? 판례가 뭐라 그럽니까?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부정설이라는 거예요. 자, 체크하시고 부정설 밑줄 그시고 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률과 법조문에는 법률과 계약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을 인정하게 되면 가벌성의 범위가 확장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무관리나 관습 조리는 밑줄 그시고 X.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총론 시간에 배우는 부자기범하고 좀 다릅니다. 부진정 부자기범의 경우에는 이것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유기와 학대죄의 경우에는 유기죄 같은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 관련된 판례 보겠습니다. 자, 판례 동행자 사망 사건 나와 있죠? 여기를 보시면 자, 법률과 계약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쵸? 법률 동그라미, 계약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 밑줄 그시고 사회상규 밑줄 그시고 X 밑에 동행했다 밑줄 그시고 X 이게 사회상규입니다. 자, 그러면 색깔 칠해볼까요? 자, 여기 색깔, 여기 색깔 됐어요? 자, 그러면 판례 보겠습니다. 올라가 보시면 갑은 우연히 을과 함께 술에 취하여 동행하던 중 그랬어요. 자, 시대적 배경을 보면 77년대죠? 70년대입니다. 70년대. 그때는 왜 그렇게 추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뭐 온 동네가 그쵸? 얼음도 꽝꽝 얼고 한강에 막 얼 때야. 그래서 한강도 막 얼음치고 막 그랬던 때입니다. 눈도 많이 왔고 그쵸? 자, 우연히 을과 함께 술에 취하여 동행하던 중 그랬습니다. 근데 실족하였다. 발을 헛디뎠다는 거죠. 그래서 개울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을은
타박상을 입어서 움직이기 어렵게 되었는데 갑은 어떻게 길을 찾아. 그래서 길을 찾아서 도로 위로 올라오게 되죠. 당시 15도였습니다. 엄청 추운 거야 지금. 뭐 그때는 뭐 오리털 파카도 롱패딩 이런 거 없습니다. 엄청 추운 날씨였고 40m 민가가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했다. 결국 어른 죽고 맙니다. 이때 갑은 유기치사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팔가 뭐라 그래요? 뭐 이 갑과 을 사이에 어떤 법률을 맺은 것도 없고 어떤 계약을 맺은 것도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일정한 거리를 동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보호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지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그렇게 받으시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뭐 이것은 뭐 시험은 아닌데 우리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었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 법을 우리 현행법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 있죠. 유대인이 이건 적지 마세요. 유대인이 길거리를 가다가 강도를 당해. 그래서 이 사람이 큰 부상을 입죠. 상해를 당하게 되는데 피를 이렇게 막 흘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누워서. 근데 이 지나가던 보행자들이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구조를 안 합니다. 구조를 안 하고 오히려 이 다친 유대인을 구조하는 사람은 자기네랑 적대 감정이 있었던 업신여겼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었다는 거지.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이 유대인을 구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법인데 그때 이 다친 유대인을 보고서도 돌보지 않은 애들 그 애들을 처벌했던 것이 바로 뭐다? 이게 구조 거부를 했던 구조 거부법 거부죄 또는 불구조죄라고 해서 다른 그 유대인들을 처벌했었던 것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선한 사마리아인법 즉 구조 거부죄 불구조죄가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국가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다? 우리나라는 이런 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쵸? 도덕적 윤리적 의무를 법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우리 이 현행법과는 아직 맞지 않는 거야. 맞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은 이것을 도입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 길거리 가다가 뭐 노숙자가 얼어 죽거나 구조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비난할지 몰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어떻게 처벌이 안 돼요. 또 길거리 가다가 예를 들면 오토바이 퀵 배달하던 사람이 교통사고 당해서 누워있는데 옆에 있던 보행자가 그걸 뻔히 쳐다보고 그치? 119 구조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현행법상으로는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이런 건 볼 필요 없어요. 이런 것은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고 판례만 잘 봐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내연녀 사건도 중요하죠. 자 이 판례도 좀 꼭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저 우리 앞에서 여기 법률상의 관계 한번 볼까요? 여기 법률을 보면 그치? 법률을 보면 공법, 사법 불문한다 했고 경지법에 경찰관 나와 있죠? 경찰관 판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나와 있네. 부부. 자 부부 간의 부양 의무 즉 부부가 다른 일방을 유기방기하면 처벌됩니다. 유기죄로. 친권자도 자녀도 마찬가지지. 그쵸? 전부 다 민법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요때 요 부부.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의 부부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쭉 다시 한번 와보세요. 자, 형법에서 말하는 법률상의 보호 의무 가운데에는 방금 얘기했던 부부간의 부양 의무도 포함되는데 이때 부부가 뭐야? 그치, 법률혼이지. 그치, 법률혼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빨간색. 사실상 혼인관계도 사실혼관계, 사실혼관계도 이 부부에 포함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법률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관계까지 포함된다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색깔 포함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는 포함되지만 비교될 것이 하나 있어요. 저 뒤에 가면 우리 교재 맨 저 뒤에 가보면 따라 적으세요. 범인 은닉도피죄가 있어. 그리고 증거인멸죄가 있어. 그쵸? 요 두 개의 죄의 경우에 있어서 친족 간의 특례가 있어. 즉 친족이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게 하면 이 친족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책임 조각이 되어서 처벌되지 않는데 이때 이 친족에는 뭐다? 친족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랑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치? 자, 유기죄는 포함되는데 은닉도피죄와 증거인멸죄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처벌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일단은. 그렇죠? 여기까지만 시험 나옵니다. 자,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자, 그 다음은 사실혼의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사실혼이 되려면 그렇죠? 사실혼이 되려면 단순히 동거나 간헐적인 정교 관계를 맺었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치? 혼인의사가 있고 동그라미 1번. 그 다음 가족적인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 있어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할 때 이 두 가지 요건 갖춰야 돼.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때 사실혼이 되는 거야. 다만 뭐는 안 되는 거야? 뭐가 없는 거야? 그치? 혼인신고만 없는 거야. 혼인신고만 어떤 사정이 있겠죠. 어떤 사정이 있어서 혼인신고가 큰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자,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혼인의사가 있고 실체가 존재하고 애도 낳고 다만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이야. 이때 이 사실혼 배우자는 유기죄에서 말하는 부부간의 부양의무자에서 부부에 포함된다는 것을 봐두시면 돼요. 자, 이건 잘 안 나옵니다. 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잘 안 나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즉 여기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여기까지만 좀 봐두시면 돼요. 이 부분만. 자, 방금 말씀드렸어요. 사실혼이 되려면 혼인의사 존재해야 되고 실체가 존재해야 되는데 따라서 밑에 보시면 동거 밑줄 그으시고 X, 내연관계 밑줄 그으시고 X. 이거는 사실혼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기죄의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색깔. 이렇게 색깔 하시면 돼요. 자, 올라가 볼게요. 갑은 늘려와 4년 동안 동거를 했다. 참 오래도 했네요. 자, 서로 내연관계를 맺어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남자가 질릴만도 하네요. 그쵸?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뭐 남자든 여자든 뭐 서로 질릴 때도 되고 막 그래요. 그쵸? 자, 어느 날 이 갑이라는 놈이 을려에게 그러죠. 청산하자. 그러면 을려는 어떻게 될 거야? 꼭지 돌아버리지. 그쵸? 그래서 을려가 이를 거부합니다. 뭐 거부한다고 뭐 되나? 갑이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이제 끝난 건데. 그쵸? 자, 갑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을려가 이를 거부하며 다량의 필로폰을 복용하고 과다 복용으로 밤새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가슴을 두드리며 고통을 호소할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데 근데 이것을 이 남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쇼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러한 상황이 다다랐을 때도 불구하고 뭐 도움의 손길도 가지 않을 정도 그렇게 정이 떨어진 상태라고 한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남자는 여자가 이렇게 하는 과정이 뭐 울고불고 뭐 고통을 치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하는 이 모습들 자체가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이 남자는 이 여자를 그대로 두고 방치하고 떠납니다. 집을 나가버려. 그날 안 들어와. 그리고 그 여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죠. 이랬을 때 이 갑남의 죄책이 뭘까? 유기죄가 될까 안 될까? 그겁니다. 근데 방금 뭐라 그랬어? 둘은 부부관계 아니지. 사실혼관계 아니지. 동거관계 내연관계라고 했다며. 그쵸? 따라서 단순한 동거나 내연관계만으로는 유기죄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 의무가 없다. 계약관계도 아니잖아요. 뭐 계약이란 말 나와 있나 이게? 우리 몇 년까지 계약하자. 동거관계 계약하자.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법률상 계약상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주체는 탈락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유기죄가 안 되는 두 번째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남자가 이 집 밖을 나갈 때, 즉 방치하고 떠날 때에 이 남자는 고의, 유기한다는 고의가 없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정념이 떨어졌다니까요. 이 여성이 이런 상황이 이르렀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인식을 하고 생명 위험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떠난 게 아니야. 이 자체가 꼴보기 싫은 거야. 울고불고 짜는 게 나한테. 바지자락이 잡고 울고불고 짜는 자체가 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방이 한 칸이라면 모를까 방이 뭐 2칸 정도는 될 거 아니에요. 거실방 뭐 자기 안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방 자체에 들어가서 내가 아는 거지.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나와버린 거지. 그래서 이 남자가 이 방을 나올 때 방기한다는 고의 자체가 없어. 그 얘기가 판결 요지에 나와요.
꺽쇠 2번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줄 필로폰을 복용하여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지. 즉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말은 고의가 없다. 그래서 일단 주체에서 탈락되는 것이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인식 자체가 탈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기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필로폰을 복용했네 안 했네는 중요한 쟁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생략을 하고 유기죄가 될까 안 될까 그것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또 중요한 것이 요 강간범 사건인데 볼게요. 갑은 늘려를 강간하기 위해 폭행을 했다. 그러니까 일단 강간착수에 나갔네요. 자, 정신 잃고 쓰러지게 되자 실신 상태에 있는 을려를 그대로 방치를 했다. 요 방치했다는 부분이 유기죄가 될 수 있을까? 이 문제인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유기죄의 주체가 되려면 법률상 계약상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요. 강간범과 피해자가 법률상 계약상 관계가 있어요? 없지. 그치? 그래서 강간 세무 쳐봐요. 강간한 자가 방치했다 하더라도 유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뭐밖에 안 된다? 그래 강간밖에 안 돼요. 그 이유를 적으라고요. 법률상 관계도 아니고 계약상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유기죄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밖에 안 된다? 이거밖에 안 된다. 자, 위의 판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경직법에 나와 있는 경찰관입니다. 경찰관 동그라미. 에게 보호 의무를 인정한 얘기입니다. 3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가 유기죄를 인정했다 하는 것이죠. 그 근거는 경직법입니다. 됐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판례를 꼽자면 요 판례, 강간범 판례 중요하고요. 앞에 있는 내연녀 사건 중요하고요. 무지 많이 나오는 판례들이에요. 그리고 동행자 사건 무지 나왔죠. 그렇죠? 이 세 가지 판례는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관계 관련해서 역시 이 계약상 관련을 해서 좀 더 판례가 나와 있죠. 간호사, 법무와 같은 계약에 따른 주된 주자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부수적 동그라미 치시고 주된 급부 의무, 부수적 급부 의무 전부 다 계약관계에 포함됩니다. 자, 꺽쇠 2번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꺽쇠 2번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위와 같은 부수 의무로서의 민사 의무가 인정된다 해서 형법상의 이건 형법이지? 이건 민사잖아, 민사. 그렇지? 이런 민사 의무가 인정된다 해서 이 형법상의 계약상 의무가 당연히 인정된다 하면 틀려요. 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문제야. 아시겠어요? 당연히란 말 때문에 틀린 거야. 인정될 수도 있겠지. 근데 당연히는 아닌 거지. 그치? 그렇게 받으시고 당연히 긍정된다 해서 한번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객체 보죠. 객체는 자, 나이가 많거나 어리다. 아까 전면에서 설명드렸고 병자, 부상자 뭐 등등 읽어보시고 분만 중인 자, 만취자 다 포함됩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 임신 중인 거지 분만 중인 아니잖아. 그치? 이런 사람들은 뭐 탈락됩니다. 자, 행입니다. 행위는 유기죠. 자, 유기 개념을 보시면 자, 쭉 내려오면 자, 각주에 자, 유기에는 협의유기가 있고 광의유기가 있다. 그래서 협의유기는 적극적 유기, 한자로 이치입니다. 옮길 이자, 둘치자를 쓰고 광의유기는 소극적 유기라고도 하는데 치겁니다. 둘치자, 갈거자, 두고 떠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갖다 버리는 경우도 유기, 두고 떠나는 것도 유기. 그래서 유기는 협의, 광의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장소적 이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협의, 광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그래서 장소적 이전 X 요건으로 한다 하면 틀립니다. 수단 방법에 제한이 없고요. 자기, 부작위 불문합니다. 자, 밑에 판례 나와 있습니다. 자, 유기행위는 밑에 자기, 부작위 모두 성립한다고 되어 있죠. 자, 기술은 본죄는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추상적 위험만 발생을 하면 곧장 기수가 됩니다. 구조 가능성 여부 묻지 않습니다. 자, 예를 볼게요. 노부모를 양로 문 앞에 내리는 순간 내리고 도망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노부모의 생명신체에 대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했다 볼 수 있으므로 곧장 기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영아를 고아원 문 앞에 유기한 후에 유기하면 기수가 되는 거죠. 구조가 없다면 스스로 구조할 의사로 숨어 있다 했을 때 그래도 유기증 기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판례 봅니다. 자, 유기를 당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여기 위험 발생 나와 있죠?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구성요건은 충족된다는 말은 이 충족이란 말 제가 총론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데 이퀄 기수다 이런 말입니다. 기수가 되고 따라서 반드시 보호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주관적 요건입니다. 당연히 고의범이기 때문에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유기죄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끊고. 자, 행위자에게 유기죄의 고의가 아니라 살인죄나 상해죄의 고의가 있다면 그건 유기죄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유기죄는 되지 않고요. 살인죄, 상해죄만 될 뿐입니다. 자, 예를 보죠. 기출된 적이 있는데 노모를 살해하기 위해서 산속에 버렸다. 산속에 버리니까 유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살인죄의 고의가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때는 살해죄 기수가 되거나 미수가 되거나 하는 것이죠. 근데 구조했기 때문에 미수가 됐네요. 그래서 살해죄가 된다. 관련 기출입니다. 자, 여기 판결 유지를 보게 되면 유기죄에 있어서 행위자는 이러이러한 인식, 요 인식 플러스 고조, 엔드죠. 엔드. 그리고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그래서 인식 플러스 의식, 이것이 고의라는 겁니다. 관련된 개념은 총론 시간, 구성요건적 고의할 때 말씀드리고요. 자, 사실관계도 출제가 좀 잘 됩니다. 갑은 호텔 객실에 함께 투숙한 을려에게 성관계 요구했는데 을려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럼 처음부터 같이 들어가지 말든지 같이 들어가서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갔다. 남자로서는 이것이 이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갑은 이 사실을 모른 채 그랬습니다. 자, 이 사실을 모른 채라고 하는 것은 인식과 유기죄에 있어서 인식과 의식 이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태를 방치하고 을려를 방치하고 혼자 모텔 나왔다고 했을 때 갑은 유기죄의 고의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고의가 탈락되어서 무죄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자, 전성유기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중유기죄. 자, 중유기죄는 공부한 적 있죠? 그치? 중죄가 붙은 범죄. 그리고 구성요건은 여기서는 생명만 됩니다. 신체 없죠? 구체기현범, 부진적 결과적 가정범, 미수 없다는 거 다 했습니다.